안녕하세요. 3 그리고 4주의 일진사주 명리학 제366강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양력으로 2019년 11월 7일이고요. 음력으로는 2019년 10월 11일에 해당이 됩니다. 오늘 주어지는 명식은 기해년, 갑술월, 무신일이 되겠고요. 오늘의 일진, 무신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살펴보아야 할 명식은 무토일간이 술월에 태어난 사주 명식이 되겠고요. 제일 먼저 무토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무토라고 하는 것은 음양 오행으로 구분을 하게 되면 양에 해당되는 흙, 양에 해당되는 땅이다라고 해서 양토에 해당이 되는 것이고요. 이 양토에 해당되는 무토라고 하는 것은 큰 산 같은 거 있죠. 우리 요즘 이제 연세 드신 분이나 이제 산을 좋아하는 사람들, 뭐 지리산 종주 같은 것도 하고 여러 가지 뭐 백두산도 한번 가보신 분들도 있을 것이고 한라산도 가보신 분들도 있을 겁니다. 그와 같은 높고 굉장히 큰 산 같은 것 다 무토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뭐 구름 같은 거 있죠. 뭐 개마고원이라든가 이렇게 큰 뭐 언덕이라든가 이런 것도 무토로 볼 수가 있겠고, 그 다음에 대평원 있죠. 우리나라에서 보는 뭐 김제평야라든가 호남평야, 김해평야 이런 큰 평야 내지는 저 몽골 같은 데 가게 되면 굉장히 큰 땅, 굉장히 크게 펼쳐진 그러한 대평원 같은 거 있죠. 이거 다 무토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무토라고 하는 것은 작은 개념의 흙, 작은 개념의 땅이 아니라 매우 드넓은 그러한 몇천 평, 몇만 평 그 이상에 가는 그런 엄청난 양의 땅을 놓고 무토라고 볼 수가 있겠고, 그러한 엄청나게 많은 땅은 뭐예요? 매우 높거나 뭐예요? 매우 넓은 특징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고항하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이렇게 고항한 무토는 뭐예요? 고항토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고항하다라고 하는 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매우 높은 개념의 산 내지는 매우 넓은 개념의 대평원 같은 것을 고항하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기 때문에 무토라고 하는 것은 고항토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고항하다라고 하는 것에서 유추해 볼 수 있는 것, 흙이 많아지게 되면 어떻게 돼? 우리가 산을 옮길 때는 니역하러 옮기면 안 되죠. 큰 덤프트럭 같은 걸로 옮기게 되는데, 덤프트럭도 작은 톤수가 아니라 뭐예요? 20톤 이상 가는 엄청난 양의 그 무게를 이렇게 실을 수 있는 그런 트럭으로 옮기게 되죠. 그래서 땅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양이 많게 되면 뭐예요? 무겁고 어떻게 돼요? 흙이 쌓이게 되면 굉장히 높아지고 넓어지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무토라고 하는 것, 양토로서 후중하다라고 하는 그런 개념을 갖게 됩니다. 후중하다라고 하는 게 뭐냐면, 후자는 뭐야? 두텁다라고 하는 거죠. 땅이 쌓이면 뭐 어떻게 돼요? 굉장히 두터워지고요. 두터워질수록 그 무게는 뭐 어떻게 됩니까? 굉장히 무거워지는 그런 개념이죠. 그래서 후중하다라고 하는 그런 개념인데, 자, 우리 건설 중에서 토목건설 같은 거 있잖아요. 토목건설은 뭐예요? 큰 운하를 만든 거나 아니면 큰 산을 깎아서 뭐 어떤 절개를 를 해서 여러 가지 건물들도 만들 수 있는 터전을 만들 수 있는 것이 토목공사잖아요. 그래서 일반 건축하는 것에 비해서 토목은 어떻게 돼? 그 바운더리라든가 범위가 굉장히 큽니다. 왜냐하면 산을 하나 깎을 수도 있는 거고요. 아니면 우리 그 주택 택지 조성 같은 것들 어떻게 돼요? 산이라든가 들을 다 일궈가지고 좋은 택지 조성을 하게 되죠. 굉장히 그건 공사 자체가 매우 큰 공사에 해당이 되죠. 그래서 그렇게 후중한 이러한 무토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어떻게 용도 있게 만드느냐, 굉장히 큰 문제가 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지금 같으면 제가 가끔 물어봅니다. 무토가 땅이 큰 산이라든가 이런 것이 있으면 어떻게 하겠냐 했더니 집을 짓겠다 이러시는 분들도 간혹 있긴 한데, 명리학에서는 이제 음양 오행으로 한정해서 생각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무토라고 하는 거, 굉장히 높은 산이라든가 뭐예요? 넓은 들판이 있으면 그거를 그냥 놔두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불모지 내지는 황무지가 될 수가 있겠죠. 불모지는 뭐예요? 풀 한 폭이 자랄 수 없는 그러한 척박한 땅, 황무지도 같은 그런 개념이 되겠죠. 그래서 무토가 내한테 만약 큰 산이 있거나 나한테 만약 넓은 들판이 있으면, 저 같은 경우는 어떻게 돼요? 큰 산 같은 경우는 나무를, 좋은 나무 있잖아요. 편백나무라든가 진짜 뭐 적송 같은 큰 나무를 심어서 큰 숲을 이루게 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 안에서 산림욕도 할 수가 있겠고, 사람이 거기서 휴식도 취할 수가 있겠고, 모든 동물들도, 새들도, 그 다음에 여러 가지 갖가지 귀한 약초들도 그런 데서 자랄 수가 있을 겁니다. 그죠? 무토의 용도, 그렇게 큰 숲을, 울창한 숲을 이루는 용도도 있겠지만, 아까 말했던 김해평야라든가 어떤 이런 큰 평야 같은 경우는 어떻게 돼요? 거기다 쌀을 심든 보리를 심든 아니면 여러 가지 꽃을 심든 해서
거창한 어떤 곡창지대라든가 화원 같은 거를 이렇게 만들 수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이제 어떻게 그 땅을, 넓은 땅을 쓰느냐의 용도에 있는데, 곡창지대가 됐든 황무지가 됐든 뭐가 필요하냐면 일단 나무를 심든지 뭔가를 그 안에다 심어 주어야지만 불모지가 아니고 황무지가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무토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용도가 있기 위해서는 뭐예요? 간목이라고 하는 칠사를 얻어야지만 어떻게 됩니까? 땅이 용도가 있는 숲을 이루든 곡창지대를 이루든 그러한 용도 있는 땅, 척박하지 않고 비옥한 땅을 만들 수가 있다는 얘기죠. 학교 운동장 같은 경우 보면 어떻게 돼요? 풀 한 폭이 자라지 않는 그런 메마른 땅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됩니까? 거기다 뭔가를 심기 위해서는 다시 땅을 일구 그래야 되잖아요. 그죠? 그 땅을 일군다라고 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목으로서 소토한다라고 하는 그런 개념에 해당이 되죠. 쉬운 말로 논 같은 거에다 논에다가 모내기를 하려면 어떻게 됩니까? 논을 옛날에는 소의 힘으로 갈고요, 쟁기질로. 요즘은 예전 그 이후에는 이제 딸딸이 경운기로 이렇게 갈고요. 그 이후에는 이제 콤바인 같은 걸로 이렇게 갈죠. 해서 일단은 땅을 퍼석퍼석하게 씨앗이 심어질 수 있도록 뿌리를 내릴 수 있는 퍼석퍼석한 용도로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것이 바로 모기하는 그런 용도고요. 그렇게 논밭을 일군다라고 하는 개념 뭐예요? 그걸 갖다가 유식한 말로 소토한다 내지는 소벽한다라고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그래서 무토라고 하는 것 반드시 간목이 있어 주어야지만 무토를 소토 내지는 소벽해서 그 안에다가 씨앗도 심을 수가 있겠고요. 나무도 심을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무토라고 하는 건 기본적으로 목을 얻어서 소토소벽하는 것이 필요하고, 그 다음에 나무만 있어서는 안 되고요. 자, 나무가 자라기 위해서는 반드시 물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 주어야지만 나무가 마르지 않고 뿌리를 촉촉하게, 그 다음에 땅을 윤택하게 해야지만 그 안에서 씨앗도 발화가 될 수가 있겠고 나무도 클 수가 있겠죠. 그래서 물이라고 하는 것이 필요한데 이것은 뭐예요? 임수, 개수라고 하는 것도 있을 수가 있겠고 임수라고 하는 것이 있을 수가 있는데, 무토가 5월에 화가 가장 왕한 5월에 태어났을 때는 그때는 임수를 쓰는 경우가 없지 않아 있지만은 무토라고 하는 건 기본적으로 물을 쓴다라고 하는 것은 임수보다는 개수를 쓰는 것이 더 공력이 크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임수는 강에서 내지는 땅 속에서 우물을 파가지고 쓰는 그런 개념이라고 하면, 개수라고 하는 것은 하늘에서 내리는 비와 같은 그러한 존재이기 때문에 임수를 쓰는 것보다는 개수를 쓰는 것이 힘도 덜 들고 그 다음에 넓은 범위의 무토는 굉장히 넓고 굉장히 높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 높고 넓은 땅을 촉촉하게 많이 적시기 위해서는 강물을 떠다가 하기보다는 하늘에서 비가 내리면 힘들이지 않고 어떻게 됩니까? 땅을 윤택하게 만들 수 있고 그 다음에 땅이 윤택해져야지만 나무도 잘 자랄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무토는 간목하고 개수로서 잘 조화를 이룬 것이 필요하겠고요. 자, 간목 개수, 특히 개수가 적정하게 있는 경우에는 다시 병화 같은, 즉 병화는 뭐예요? 태양지화라고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태양지화. 그래서 하늘에 태양이 또 쨍쨍 내리쬐야지만 땅도 물만 있게 되면 땅이 썩어버리죠. 그죠? 음지에 있는 땅이 축축하게 되면 곰팡이가 나고요. 굉장히 썩고 냄새가 납니다. 하수구 같은 밑에 있는 땅속 밑에 하수구 만들어 놨잖아요. 그 안에는 햇빛이 들지 않고 음습하기 때문에 안에 있는 물도 썩게 되고요. 물이 썩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같이 땅도 썩게 되는 그런 현상이 나타나겠죠. 그래서 무토라고 하는 것, 간목 개수를 얻은 연후에 병화가 있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나무가 심어져 있고 비도 충분히 내린 연후에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햇빛이 쨍쨍쨍 내리쬐게 되면 땅도 양분을 충분히 얻을 수 있게 되고, 땅이 양분을 충분히 얻게 되어야지만 간목도 잘 살 수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무토라고 하는 것은 간목, 개수, 병화가 잘 적절하게 조화를 이루어 주어야지만은 무토가 영활해질 수 있다라고 표현합니다. 영활해질 수 있다. 그죠? 무토가 어떻게 돼요? 죽지 않고 불모지가 되지 않고 내지는 아까 돼요 황모지가 되지 않고 아주 거름진 땅이 되어야지만 만물이 자생할 수 있는 그런 터전과 여건을 만들어 주는 것이 무토의 어떤 역할이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자, 이러한 무토가 술월에 태어났을 때는 어떠한 조건을 갖추어야 좋은 땅이 될 수 있을까요? 요거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자, 무토가 태어난 월령, 술월이라고 하는 그런 때에 해당이죠. 술월, 그죠? 술월이라고 하는 것은 모추, 개추, 늦, 가을, 이제 이건 다 외우셨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술월이라고 하는 것은 진술, 축미의 어떻게 4개월 중에 하나죠. 4개월. 그래서 진술, 축미, 월은 모두가 어떻게 돼요? 토가 왕한 토왕절이다라고 하는 것까지 기억 속에 두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술월이라고 하는 것은 늦 가을이고요. 바로 입동이 지나면서 겨울로 가기 때문에 기후 자체는 차갑고 어떻게 됩니까? 건조하다라고 하는 그런 특징까지 염두에 두신다라고 하면 수월에 대한 기본적인 것은 그 갖추 머릿속에 이제 알게 되는 것이고요. 자,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오늘은 물론 술토지만은 지난번에 어저께 그다음에 엊그저께 공부했던 병화 내지는 정화가 수월에 태어났을 때는 어떻다 그랬죠? 일간, 예를 들어서 대표적으로 하나만 써볼게요. 병화라고 하는 것이 술월에 태어났을 때는 술월이라고 하는 것은 병화, 정화, 즉 화가 수월에 태어난다라고 하는 것은 묘지에 태어나서, 즉 임묘지에 태어나서 일간은 약하고 식신상관인 토는 왕하다 그랬죠. 그래서 이거는 뭐예요? 설기태과 내지는 화토진상관격이 된다 그랬어요. 그죠? 진상관격. 그죠? 근데 뭐가 틀렸을까요? 진상관자가 빠졌네요. 그죠? 그런데 이게 병정화가 아니라 무토 내지는 기토가 수월에 태어났을 때는 뭐예요? 무토는 뭐라고 했어요? 진수축묘월에 4개월에 태어난 4개월 중에 수월에 태어난 거기 때문에 토가 왕할 때 무토, 내일은 기토가 되겠지만 무기토가 태어나는 것이 되죠. 그래서 이거는 사주의 격으로 놓고 봤을 때는 걸록격과 같아요. 걸록격. 그래서 일간이 왕해지죠. 자, 일간이 병정화였을 때는 설기태과 화토진상관격이 돼서 일간 자체가 약하지만 무토라든가 기토가 수월에 태어나게 되면 걸록격이 돼서 일간이 왕합니다. 그래서 격이라고 하는 것이 무시 못할 것이 뭐냐면 화토진상관격이 되면 일간이 약하기 때문에 용신은 뭐가 돼요? 인성이라든가 뭐예요? 비견 내지는 겁재가 있어서 용신이 되는 것이 정격이 되겠죠. 그죠? 그래서 진상관격들은 인성을 보게 되면 이건 뭐라 그랬다 그랬죠? 다시 한번 복습을 하게 되면 상관패인격이 된다라고 했습니다. 그죠? 패인격. 그죠? 그래서 이거 인성 비견 겁재가 있으면 좋겠고 비견 겁재보다는 인성이 있어 주게 되면 일간도 돕게 되고 월지에 있는 식상도 제거해 주니까 일거양득인 두 가지 좋은 점이 생긴다라고 말씀드렸는데, 무토수월, 기토수월 같은 경우는 일간이 왕하기 때문에 이때 인성이라든가 비견겁제를 다시 보는 것은 온당치 않습니다. 왜냐하면 일간 자체가 왕한데 다시 왕해질 필요는 없겠죠. 그래서 일간이 걸록격이 됐던 양인격이 됐던 일간이 왕한 경우에는 뭐예요? 억부용신법이라고 하는 것이 있죠. 그래서 억자라고 하는 것은 누를 억자, 왕한 것은 눌러주고 그 다음에 부자는 도와준다는 거예요. 약한 것은 도와주는 것이죠. 설기태가 화토진상관격인 때는 일간이 약하기 때문에 부해주는 것이죠. 인성이라든가 비견겁제로서 도와주는 것이고요. 걸록격이라든가 양인격이 됐을 때는 어떻게 돼요? 억해준 겁니다. 관살로서 눌러서 통제시켜주는 것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격이라고 하는 것을 뭐 필요 없다 이렇게 보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격에 따라서 용신도 달라지게 되고요. 격에 따라서 그 사람의 성향이라든가 성품도 달라지게 되겠죠. 진상관격인 사람들은 대개 보면 겉으로는 강해 보이고 뭐예요? 날카로워 보이지만 뒤끝이 좀 있고요. 뒤끝이 좀 있고 그 다음에 약간 피해의식 같은 것도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걸록격이나 양인격들은 일간이 왕하기 때문에 물론 똑같이 성격이 강하다 하더라도 뒤끝 같은 것이 있기보다는 뭐예요? 그냥 자기의 어떤 의지라든가 이런 것을 투철하게 지구력 있게 밀어붙이려고 하는 그런 우직함 같은 것이 있습니다. 근데 설기태과한 사람들이 인성이라든가 비견겁제가 없으면 어떻게 돼요? 지구력이 떨어져요. 뭔가 금방 막 할 것 같은데 시작은 했고 용두사미 같은 그런 현상들이 나타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설기태가 진상관격들이 국세가 나빠지게 되면 그런 현상이 나타나게 되는 거고요. 걸록격들은 관사를 봐서 이게 억제가 통제가 잘 된다라고 하면 굉장히 아싸라고 멋있는 그러한 사람이 될 수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무토라고 하는 것이 술월에 이렇게 태어나게 되면 뭐예요? 일간이 왕하기 때문에 다시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화를 보게 되면 이 화는 술월이 뭐라고 했어요? 건조하다고 했잖아요. 건조하다고. 근데 예를 들어서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덜렁 인정인 병화라든가 정화 같은 것이 떨렁 있게 되면 어떻게 돼요? 물론 술월이 차가운 기운이 차가운 것은 있어서 기온을 좀 높여주는 그러한 것은 그런 장점은 있다 하더라도 수기가 하나도 없는 상태에서는 건조함만 더 강조시켜주는 것이 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이렇게 무토 술월이 태어났을 때는 먼저 병화가 있는 것은 온당치 않죠. 마땅치 않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반드시 간목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 주어서 무토라고 하는 것을 억제시켜주고 통제시켜주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단 또 어저께도 설명드렸지만 술월의 간목이라고 하는 것은 포대법으로 놓고 봤을 때 양기에 해당이 돼서 목이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힘이 그렇게 왕하지 않습니다. 반면에 무토는 술월에 태어나서 걸로 껴게 되면 이거는 일간토는 굉장히 많고 강한데 목은 어떻게 돼요? 굉장히 약하죠. 이거를 갖다가 어저께 제가 뭐라고 설명했냐면 토다목절이라고 했어요. 토가 너무 많게 되면 나무가 목이 토를 극하죠. 토하지만 토가 너무 많게 되면 나무가 오히려 부러진다라고 표현하는 것이죠. 쉬운 말로 큰 땅이라든가 이런 것을 경작하기 위해서는 콤바인이라든가 아니면은 트랙터라든가 아니면 하다못해 경운기 같은 거라도 좀 있어 주어야지만 매우 넓은 땅을 경작할 수가 있겠는데 쉬운 말로 천평 만평 되는 것을 사반자로 주면서 뭐 옛날에 뭐 어떤 분은 삽질 잘하시는 분들도 있었지만은 사반자루로 그 많은 땅을 경작할 수가 없죠. 어느 정도 하다가 어떻게 돼요? 삽자로 부러집니다. 그게 바로 뭐예요? 토다목절하는 그러한 현상이 나타나게 되겠죠. 그래서 이러한 경우는 목 자체가 약하기 때문에 반드시 물이라든가 그런 것이 있어서 이 간목을 생조해 주어야 되겠죠. 물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지지로 해수라든가 뭐 자수 같은 것도 해당이 되겠고 뭐 해수 같은 것이 있는 것이 더 좋을 것 같아요. 근데 놓고 봤을 때 무토 입장에서 얘는 7살이죠. 7살 편관에 해당이 되는 것이고요. 얘는 재성에 해당이 되죠. 재성. 그래서 재성으로서 칠사를 도와준다라고 해서 이걸 갖다가 제자약살이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무토라고 하는 것이 술월이 태어났을 때 일간이 왕합니다. 걸록격이죠.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건 일단 왕한 것을 통제시켜 줄 수 있는 칠살이 필요한 것이고 그 다음에 칠살 자체가 약하기 때문에 재성으로서 칠살을 도와주는 것도 필요하다. 그래서 무토가 술월이 태어났을 때는 제자약살격이 된다라고 하면 사주의 중화가 어느 정도 이루어질 수 있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이런 경우가 있어요. 일간 자체는 무토 술월이 태어나서 왕한데 뭐예요? 간목이 하나도 없어요. 을목도 없고 지지로 임묘목도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면 뭐 무토가 완전히 황무지가 돼가지고 뭐 쓸 일이 하나도 없겠네요.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겠죠. 근데 이런 경우에는 뭐예요? 경금 같은 거라든가 지지로 신금, 금이 있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왕토가 토생금하죠. 경금이게 되면 이건 뭐예요? 식신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신금 같으면 상관이 될 것이고 지지로 유금은 상관이요. 지지로 신금 같은 것이 이렇게 있게 되면 뭐예요? 이거는 상관, 식신에 해당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된다라고 하면 여기에 이 무토가 금을 생하게 되고요. 다시 여기서 뭐 수를 개수 같은 거를 이렇게 물론 개수가 천간이 있을 때 경술일지가 될지 모르겠네요. 될 수도 있겠네, 그죠? 이렇게 되게 되면 뭐예요? 이거는 식신생제 할 수 있거나 내지는 신금 있게 되면 이거는 상관생제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무토가 왕했을 때는 칠살 있으면은 뭐예요? 이거는 제자약살 해서 무토에 나무를 심어서 크고 울창한 숲을 이루거나 곡창지대를 이루는 용도로 쓴다라고 하면 만약에 그와 같은 목이 없다라고 봤을 때는 이렇게 식신생제 내지는 상관생제로서 무토의 기운을 설기순세 수기유행하는 것도 문제가 나쁘지 않다. 만약에 관성을 쓴다라고 하면은 이때는 뭐예요? 명예를 얻는다라고 보면 이거는 식신생제 상관생제 하면 재성의 용도가 생기는 것이기 때문에 이건 뭐예요? 귀보다는 그죠? 돈을 얻는 그러한 사주가 될 수 있겠고 되게 식신생제 내지는 상관생제 하는 사주들이 되게 보면 장사를 하거나 영업을 하거나 아니면 기업을 운영하는 사람들도 많고요. 그 다음에 식신생제 상관생제 하는 사람들이 교육자 교수, 석학과 같은 현인들이 있죠. 옛날 다른 나라 보면 뭐예요?
랍비라 그러네. 뭐 해서 대단히 이제 지혜가 있는 그런 선생님 같은 것도 할 수가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무토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 정도 왕할 때 일간이 무토가 수월에 태어나서 왕할 때 뭐 관성을 쓸 것이냐 아니면 관성이 없으면 식신생재 내지는 상관생재의 용도도 있을 수 있다. 물론 제가 보는 관점에서 무토라고 하는 것은 식신생재, 상관생재 국세도 나쁘진 않지만 원래 무토라고 하는 것의 용도는 뭐예요? 간목으로서 소토를 해서 큰 어떻게 되면 숲이나 곡창지대를 이루는 것이 더 용도가 있다 이렇게 볼 수는 있겠습니다. 근데 그것이 뭐 어떤 것이 더 좋다 나쁘다라고는 볼 수가 없겠어요. 저는 뭐 대통령도 좋지만 뭐예요? 그 뭐 빌 게이츠 같은 대재벌 회장도 나쁘지 않다라고 보거든요. 근데 이거는 뭐예요? 사람에 따라서 명예가 좋은 사람은 대통령 되는 게 좋은 것이고요. 그래서 현명하고 좋은 정치를 해서 많은들이 잘 살 수 있는 그런 정치인이 되는 것도 나쁘지 않지만 뭐예요? 빌 게이츠 같이 큰 돈을 얻어서 사람들한테 또 사회의 환원함으로 인해서 빌 게이츠라고 하는 사람이 먹여 살리는 어떤 회사 식구들도 굉장히 많이 있잖아요. 그런 것도 따지고 보면 나쁘진 않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거는 이제 개인적인 특성인데 옛날 같은 때 조선조라 이 과거 시대에는 되게 재성보다는 관성을 좀 중시했던 시대였고요. 요즘 세대는 이제 관성보다는 뭐예요? 재성을 좀 중시하는 그런 세대죠. 우리나라 뭐 대통령 기껏 해봤자 5년밖에 못하죠. 미국 같은 경우는 4년 2번 하면 8년 하게 되면 뭐 다시 대통령을 할 수가 없겠죠. 하지만 대기업 총수는 뭐예요? 거의 뭐 회사 망할 때까지 이렇게 할 수가 있겠죠. 지가 나쁜 짓만 하지 않는다라고 하면 그래서 뭐 각자 가치관에 따라서 달라질 수는 있다. 단 패러다임은 과거에는 관성을 중시했고 즉 어떤 명예, 공직에 나가는 것을 굉장히 중시했다라고 하면 요즘은 뭐예요? 재성을 많이 돈을 많이 버는 것이 더 좋은 귀중한 시대가 됐다. 또 돈이 많게 되면 또 스스로 또 명예도 따를 수 있는 그런 또 여건도 있겠죠. 그렇겠죠. 자, 여기까지 설명을 드리고요. 오늘의 명식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명식 무토가 수월에 태어난 사주 명식이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냥 간단하게 보면 아까 말씀드렸죠. 이거는 물론 뭐 4월에 태어나야 무토 4월에 태어나야 권록격으로 보지만은 진술충묘월 자체가 다 토가 왕하기 때문에 그냥 권록격으로 놓고 보셔도 되겠고요. 이거를 갖다가 비견격으로 놓고 보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건 비견격이라고 하는 격, 그다음에 겁재격이라고 하는 격은 없기 때문에 권록격으로 보시면 되겠고 일간 자체가 권록격이 됐게 되면 일간이 매우 왕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간목으로서 소토하면 좋은데 일단은 월간에는 간목이라고 하는 것이 투출되어 있습니다. 그죠? 투출되어 있고 간목으로서 토를 소토하는 여건 자체 간목을 얻었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좋은 여건이죠. 용신 이렇게 보면 간목이 용신으로 되겠는데 아까 말씀드렸지만 술월이라고 하는 것은 매우 건조하고 목이 약하기 때문에 이 왕토를 간목 혼자로서는 어떻게 돼요? 제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 큰 단점이죠. 그래서 연지를 보게 되면 해수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해수 안에는 이 해 안에는 뭐예요? 지장간이 어저께도 설명을 드렸지만 이 해 안에는 지장간이 무토, 그 다음에 간목, 임수라고 하는 것이 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간목은 해수 안에 간목에 통근을 할 수가 있겠고요. 임수는 본기 해 임수인 수인 임수는 간목을 생조해 줄 수 있겠죠. 무토 입장에서 해중의 임수는 편제에 해당이 되는 것이고 무토 입장에서 보면 간목이라고 하는 것은 칠살 편관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원안적인 제자 약살격이 되죠. 약살 사주국세가 이렇게 되면 나쁘지 않아요. 근데 문제가 되는 건 뭐냐면 역시나 이 기해년의 갑술월은 기토가 투출하는 것이 굉장히 나쁜 겁니다. 병호 갑술월에 병호 할 때는 이 간목이 굳이 병화를 생주해주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갑기가 합해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고 딱 한 번 제가 요거는 나쁘지 않다라고 말씀드렸지만 대부분의 경우가 뭐냐면 토가 왕할 때는 간목으로서 그 토를 제해 줘야 되는데 이때가 경운기, 사합 내지는 콤바인으로 써야 될 간목을 갖다가 어떻게 돼요? 기토가 기반시켜 놓은 거하고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이거를 내가 못 쓴다라고 하는 굉장히 좀 안 좋은 것이죠. 용신을 갖다가 기토가 묶어놔 버린 거예요. 어제 같은 경우는 그 정화가 식신이 문제가 돼서 언행을 종심하라고 했다라고 하면 이거는 무토 입장에서 겁재잖아요. 겁재. 나와 같은 동기동창들이 나로 인해서 그 동기동창들로 인해서 오히려 내가 좀 손해를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러한 좀 안 좋은 국세가 될 수가 있습니다. 이해가 사주의 기신 내지는
문제가 되는 그런 글자가 되겠고요. 일지를 보게 되면 신금이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있습니다. 무신일주죠. 그래서 무신일주. 무신일주는 다른 거는 차치하더라도 일주만 놓고 보게 되면은 무토 입장에서 신금을 본 것이고요. 신 안에는 지장간이 뭐예요? 지장간이 물론 무토라고 하는 것이 있지만 신중무토 불용한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임수가 있겠고 그다음에 경금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무토 입장에서 경금은 식신에 해당이 되고 무토 입장에서 임수는 뭐예요? 이것이 편제에 해당이 되죠. 그래서 앉은 자리에서 무신일지는 식신생재가 이루어진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이렇게 앉은 자리에서 식신생재가 이루어지는 것이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지만 한 가지만 더 본다라고 하면 이민일주도 마찬가지로 이민일주도 앉은 자리에서 식신생재가 이루어진다. 왜냐하면 임수 입장에서 인목 안에는 뭐가 있어요? 이런 것도 한 번씩 살펴보면서 공부하시는 것도 좋겠죠. 무토, 병화, 간목이라고 하는 것이 있죠. 근데 임수 입장에서 놓고 봤을 때 간목이라고 하는 것은 식신인 거고요. 임수 입장에서 놓고 봤을 때 병화는 편제에 해당이 되니까 뭐예요? 앉은 자리에서 식신생재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이런 거 한번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뭐 일일이 여기서 설명을 드리기는 좀 그렇고요. 무신일주, 임신일주 이런 것들은 앉은 자리에서 식신생재 이루어지니까 이런 사람들이 되게 대체적으로 머리가 똑똑하고요. 총명하고 말 잘하고 그다음에 상황 판단 빠른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 사주가 이렇게 주어졌을 때 원칙적으로는 관성이 있을 때는 관성을 먼저 쓰는 것이 원칙이거든요. 근데 이 관성이라고 하는 것이 기토에 묶여져 있기 때문에 이 관성을 쓸 수 없어요. 그러면 부득이 어떻게 됩니까? 이런 경우에는 이 신금을 쓸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식신생재하는 그런 사주국세가 되겠는데 여기까지만 3주까지만 놓고 봤을 때 근데 생시에서 어떤 글자가 오느냐에 따라서 이것이 또 달라질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생시를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생시 제일 먼저 임자시를 보도록 하죠. 임자시가 된다라고 하면 자, 일지에 있는 식신, 신금하고 시지의 자수가 어떻게 되고 이건 삼합 중에서 준삼합이죠. 신자수 국을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임수가 이렇게 투출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면은 뭐예요? 이 간목은 용도가 없습니다. 쓸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기토에 묶여 있기 때문에 그러면 관성을 쓸 수 없다라고 하면 뭐예요? 식신하고 수, 재성을 쓸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신자수국해서 재성이 이렇게 투출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여기도 물론 재성이 있겠고요. 그래서 이거는 뭐예요? 일지에 있는 식신을 써가지고 식신생재한다라고 하는 그런 사주 국세로 놓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식신생재해서 돈을 벌 수 있는 부를 좀 얻을 수 있는 그런 사주가 되겠고 일간 자체는 더 이상 왕할 필요가 없겠고요. 그 다음에 식신이라든가 재성도 이 정도면 재성이 벌써 세 개에다가 이렇게 합도하게 되면 재성도 왕하죠. 이런 경우에는 수가 충분히 있기 때문에 병화라든가 화운을 갖는다 하더라도 나쁘지 않습니다. 아까는 뭐라 그랬냐면 무토수로를 태어났는데 수가 충분히 없는 경우에 화를 보게 되면 더 건조해지기 때문에 안 좋다라고 했지만은 술월에 수가 이렇게 너무 많게 되면 어떻게 돼요? 이때는 반대로 한습해지기 때문에 화를 보는 것도 나쁘지 않다 이렇게 보는 것이죠. 자, 다음으로 객축시가 된다라고 하면 이렇게 되면 토가 다시 왕해지게 되겠고요. 그 다음에 개수가 이렇게 투출돼서 이것도 뭐 식신생재로 놓고 볼 수는 있겠지만 문제가 뭐냐면 개수가 여기 이렇게 일간 옆에 있게 되면 이거는 무게가 서로 일간과 정제가 서로 합해서 이건 탐합이 되는 거예요. 탐합. 합해서 토로 화로 하는 것은 아니고 서로 사랑하느라고 정신이 없다. 해서 이거는 사주가 이렇게 개축시가 되는 것은 몬당치 않다, 좀 좋지 않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갑인시가 된다라고 하면 간목을 얻었어요. 이때는 신금을 논하지 않아요. 관성이 있을 때는 관성을 먼저 논하고 관성이 없을 때는 식신생재가 되든 상관생재가 되든 이 생재를 논할 수가 있는데 관성이 이렇게 있을 때는 관성을 먼저 논하는 것이 원칙인데 문제는 뭐예요? 일지에 있는 신금과 시지에 있는 인목이 이거는 인신상충이 되죠. 이렇게 되면 물론 인목도 깨지게 되지만 식신도 같이 깨지게 돼요. 양상 둘 다 많이 깨지게 되죠. 그러면 금도 깨졌으니까 생재하기도 어렵게 되겠고요. 그 다음에 얘는 묶여 있으니까 못 쓰는 것인데 얘는 어떻게 됩니까?
시지에 있는 인목에 뿌리를 좀 뒀으면 좋겠는데 시지에 있는 인목이 깨지게 되겠죠. 뭐 부득이 뿌리를 둘 수 있는 거 뭐예요? 멀리 있는 해서에 뿌리를 둘 수밖에 없겠죠. 이 경우에는 식신인 신금을 논하지 않고요. 간목을 가지고 소토하는 용도로 쓰는 것으로 볼 수 있겠지만 이 사주는 뭐예요? 일시로 인신상충되니까 일지에 있는 신금의 용도, 그 다음에 시지에 있는 인목의 용도가 깨졌기 때문에 시간에 있는 간목의 용도도 많이 위축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으로 을묘시가 된다라고 하면 이 경우에는 관성이 이렇게 있게 되겠잖아요. 근데 무토라고 하는 것을 소토 내지는 소벽하는 것은 간목보다는 을목이 공력이 더 떨어지게 된다고 하는 겁니다. 물론 이것이 묘신이 암합하는 그런 뭐 저는 암압을 크게 신경을 쓰진 않지만은 뭐 충분되지 않기 때문에 뭐 이렇게 목이 깨진다라고 하는 상해를 크게 심각하게 받는다라고 이렇게 보진 않지만은 그래도 을목 가지고 무토로 소토하는 것 이거는 크게 뭐 공력이 없다. 물론 사람이 정확하고 정직하고 꼼꼼한 그러한 성향을 나타낼 수 있다 하더라도 간목을 가지고 있을 때 아싸라고 좀 남자답고 물론 여자들도 간목을 얻게 되면 여자지만 굉장히 좀 대장부스러운 그런 성향을 나타나게 되겠죠. 근데 간목 가지고 있는 사람, 무토가 일간이 왕한데 간목을 쓰는 사람하고 무토가 왕한데 을목을 쓰는 사람하고는 국세 차이가 나타날 수밖에 없겠죠. 자, 다음으로 병진정서 무호 기미 이건 통틀어서 봐도 상관이 없겠죠. 이렇게 되면 무토 수로를 태어나서 일간이 왕한테 다시 화토가 가중되게 되니까 일간은 더더군다나 왕해지게 되겠죠. 물론 토가 왕해지게 되면 반드시 목으로서 소토를 해야 되는데 이 간목 용도가 떨어지죠. 기토하고 이렇게 묶여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일지에 있는 신금 가지고 식신생재, 상관생재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주국사가 되겠죠. 경신신유시가 되면은 뭐예요? 왕토를 금수로서 이렇게 설계시켜 주는 것 나쁘지 않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 특히나 신유보다는 경신이 되게 되면 신중에 있는 임수가 있기 때문에 상관 식신생재 이렇게 할 수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설명을 드리고요. 저는 내일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이 아마도 갑술월의 마지막이 되겠고요. 내일은 입동이기 때문에 이제 입동을 기준으로 해서 갑술월과 을의 월이 바뀌는 거에 대해서 설명을 또 드리면서 또 다음으로는 이제 집중적으로 을해월 기해년의 을해월에 대해서 공부를 하도록 하죠. 오늘이 어떻게 보면은 제가 작년 해월부터 시작한 것 마무리 1년 마무리가 되는 한 해가 되는 날이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뭐 한 1년 후딱후딱 지나가는 것 같습니다. 뭐 강의를 꾸준히 들으신 분들도 있겠고 필요에 의해서 내가 보고 싶은 부분만 이렇게 발췌해서 보신 분들도 있겠지만은 뭐 강의 꾸준히 할 요량으로 생각하고 있으니까 뭐 필요하시다라고 하면 찾아서 공부하시면 좋겠고요. 좋아요 내지는 구독도 이렇게 해주시면은 동영상 제작하는데 큰 도움과 힘이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네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